네, 자 들어오셨으니 우리 수별님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트수 생활하고 있는 중2 여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반갑습니다. 그냥 단순히 투수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예의가 아니죠. 그건. 내가 허락한다면요. 그래도 하기 싫어요. 되게 웃긴다. 내가 방장인 내가 이 방에서 허락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그것도 그냥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그렇게 말하는 게 낯간지럽다 그래야 되나? 아니 내가 낯간지럽게 하는 게 없는데 이상해. 하여튼 혼자서 맨날 저래. 당신한테 낯간지러운 게 아니라 그 방송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 자체가 낯간지러워하는 거라서. 그래, 기본 심성이 착하신 분이라서. 네, 맞아요. 예의의 어떤 그 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오늘은 우리 얀님께서 어떤 고민을 들고 오셨을까요? 방금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완전 사람한테 사람 대하는 걸 너무 못한다 그래야 되나? 본인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이어지는 게 있어야 하는데 네. 사람들한테 말 거는 것조차 좀 힘들어할 때도 많고, 어떤 분을 직접 만나든 어리든 똑같은 나보다 나이가 많든 좀 낯을 심하게 가리는 편이라 제가 고1 오빠 한 명을 만났을 때는 6개월 동안 존댓말을 썼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제가 나를 불편해하나? 선을 긋는 건가 싶을 사람들이 좀 있어서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분이요, 이런 분이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게 뮤지컬을 하다 보면은 텐션이 오르잖아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조금 텐션 지킴이들이 항상 어디에나 있어요. 텐션 지킴이들이. 항상 누군가 딱 한 명은 텐션 지킴이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 텐션 지킴이들에 버스 타가지고 나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라서 마지막에 끝났을 때 이제 보통 뮤지컬 하는 분들 보면은 뮤지컬이 끝났을 때 어색어색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그 팀에 어색한 사람들이 좀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좀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하는데 친해지지 못한 것도 있고, 합을 맞춰보는 파트너분도 있었어요. 제 파트너분. 근데 그 파트너분이랑 말을 못 놨어요. 지금까지. 6, 7개월 할 동안 아예 말을 못 놔서 파트너분도 처음에 혹시 나 많이 불편해? 라고 물어보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말을 잘 못 놔요 했더니 그래? 하고 당황하신 느낌? 3개월이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때가 당황하신 느낌이 들어서, 그때는 서로 다 친해졌을 시기인데 뭔가 저 혼자서만 이렇게 선을 긋는 느낌이다 보니까 불편한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서 계속 존댓말을 써서 선 긋는 느낌을 들게 하는 건 제 잘못이긴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또 사실 다른 케이스인데, 저는 오히려 존대가 편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존대를 먼저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어리든 그런 거 다 떠나서 존대를 안 함으로 인해서 사람 관계가 친해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나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존대로 대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같은 말이라도 예를 들어 존대로 대한다 그래도 이 사람이 풍기는 뉘앙스가 있고 느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아님이 저한테 존대로 대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그 사람을 봐온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을 원래 잘 안 놓는가? 처음엔 그러겠지. 처음에는 뭐 놓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근데 오히려 존대로 대하고 안 대하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나중 가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는가 아닌가,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존댓말로 어떤 걸 물어보시든 뭘 하든 말을 해도 저는 이 사람이 나한테는 딱히 악의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필이 오면요, 저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이렇게 좀 편해지고 아니면 이렇게 좀 웃기는 상황이 생길 때, 서로 막 농담 주고받고 던지기 할 때, 그럴 때는 뭐 어쩌다가 막 반말이 예를 들어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고 쳐. 근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해서 반말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수야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 한마디 한 단어를 쓰더라도요. 무조건 이걸 존대 반말 그 차이가 아니고 물론 가급적이면 처음 보고 낯설고 이럴 때는 반말을 하는 건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기본적인 그 대화법에 있어서 어떤 그런 감정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말하는 그런 선도 중요하지만 말을 할 때 그 감정을 담아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대방한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뭐 저도 학창시절 때는 1년 선배한테도 저는 존대로 대했어요. 존댓말로도 그냥 했었고 아무 문제 없었고 관계적으로도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바라보는 눈빛, 손짓, 행동, 풍겨져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시간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기간은. 그러니까 그 기간을 대신 어떻게 짧게 끌어당기고 늘리고 이걸 조율을 하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매력인 거고 그 사람의 이제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연님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개인적으로는요. 제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걱정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있어서는 부담을 꼭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활동 계속 하시다 보면 좀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제이님한테도 가끔 이제 그런 듯이 좀 쩔쩔매는 게 있잖아요, 사람한테. 아, 네. 그래서 뭔가 친구들한테도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좀 사람 눈치를 좀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쩔쩔매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냥 훅으로 잡혀버린 거예요. 네. 부려먹기 좋은 애로 잡혔으니까 그거에 또 그렇게 다가오는 친구들한테는 또 대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좋은 방향으로 다가와도 너무 잘해주시니까 쩔쩔매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좀 어떻다라는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좀 한껏 내려놓고 릴렉스하게 대해주고 싶다? 네,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을까가 질문인 건가요? 네. 그러면 일단 또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해? 스톱 안 해? 멍 때리고 있어요. 스톱. 스톱하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보면 어떡해?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기다리는 거 잘 하는 편이라 인간관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때로는 이유를 말하면서 거절을 할 줄도 알아야죠. 저도 소심해가지고 다 받아주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쩔쩔매지 않고 의사표현을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일단 답을 보여드리면요. 네.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그쵸. 사실 애매하긴 하는데, 근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풀어내보자면요. 그 본인이 이제 걱정스러워하고 의문점 갖는 부분들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눈치 보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눈치라는 녀석을 모르면 어떨까?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꾸 그 상대방의 어떤 걸 신경 쓰려고 너무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너무 열이 터졌어요. 비누방울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톡 치면 금방 터져버리고 부풀어 오르면은 자기가 먼저 언제 터질까봐 불안해하는 약간 그런 유형인 거야. 관계적으로 딱 다가가거나 거리감을 좁혀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그 상대방의 많은 걸 알려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 상대방을 막 배려하려고 하는 혹은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들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약간의 선입견과 미리 걱정하는 거 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겨냥한 답 같아요. 너무 그 사람의 어떤 막 내가 제이님한테 이 얘기를 하면 제이님이 혹시나 좀 기분 나빠 하시려나? 라는 미리 막 그런 단계까지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데, 상대방은 심지어 그런 거에 관심도 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좀 많은 고민과 걱정을, 또 그거에 대한 걱정을 미리 자기가, 그치, 생각이 너무 많아도 힘듭니다. 때로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부분까지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걸 수현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몇 개월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쩔쩔매면은 어떡합니까? 아이, 제가 말했잖아요. 무대에서도 쓰고 마이크를 선다는 사람이요. 그걸 이제는 이제 또 연말이고 또 새해가 바로 또 다가오는데 이제는 극복하는 단계로 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되게 사람을 이전에는 무서워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저런 학교에서 일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한 달 정도인가 학교를 아예 안 나갔어요.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들한테 말 걸거나 말 걸려오는 거를 좀 대답해 주거나 그런 거를 좀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은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애들이 잘 안 오는 곳으로 전 중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저는. 네. 그냥 이미지를 새로 한번 써서 시작을 하자 했는데 거기서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하필 1학기 때 좀 잘못된 남자애한테 찍히는 바람에 네. 지금까지도 사실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말하는 그런 거를 연습해볼 수도 없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좀 익숙해질 수는 있겠는데 선생님 아니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사람한테 말하는 게 익숙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악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애들의 생각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러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저런 생각을 가진 거에다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그래서 아예 학교에서는 입을 닫고 살아서 제 목소리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뭔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하는 애들도 많아요. 지금 반에도. 그래서 3월부터 지금까지 같이 지냈는데 제 목소리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러면 그 친구들이 본인을 알아봐 주길 원해요? 사실 그렇긴 한데 네. 뭔가 알아봐 주면 또 예전이랑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사실 알아봐 줬으면 하는 반, 몰라줬으면 하는 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춘기 때라서 더욱더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고 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힘이 드는 건 자기 자신인데 조금은 단순하게 단기간에 못하겠다면 천천히 다가가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지 저렇지 이런 것보다는 더 말을 걸어보고 의사 표현을 조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일단 겁부터 먹으시고 좀 움츠러 드시는 느낌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채팅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본인이 아니면 이게 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걸 마음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한 걸음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좀 이런 느낌인 건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영을 한다 치면 사람이 물에서 수영한다 치면 혹시 수영할 줄 알아요? 네. 수영을 한다 치면 우리가 잠수를 하잖아요. 잠수를 할 때 우리가 숨을 참고 깊게 내려갔다 올라오고 하잖아요. 약간 지금 상황을 제가 비교를 한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숨을 참을 줄 알아요. 음파는 할 줄 알아. 숨을 참고 음파를 하면은 한 번쯤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수영 안경을 끼고 뭐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물 속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현이 같은 경우는 숨은 참되 눈을 안 뜨는 거예요. 눈 뜨고 물 밑을 한 번씩은 볼 수도 있거든? 그럼 보다 보면 진짜 그 물속 그게 바다를 치면 바다 굉장히 그 예쁜 자연 환경을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광경을 또 눈에 담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이제 자연 풍경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냥 좀 더 희망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눈만 살짝 떠도
예쁜 풍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실 수 있는데 왠지 풍경이 아니고 뭔가 나한테 해를 끼치는 무서운 뭔가가 있을 것 같아라는 약간 그런 불안감을 안고 이렇게 잠수하는 느낌이랄까? 잠깐 그렇게 눈을 뜨고 싶다가도 그냥 금방 물 밖으로 나오는 거지. 약간 이제 그 수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 한 번쯤은 그냥 좀 멋지게 탁 그 스쿠버 다이빙 언니들처럼 막 이렇게 이너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물고기들하고 막 거북이 등 만지면서 유유히 등 타는 그런 느낌으로 딱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산호초에 밝게 빛나는 물고기들이 있는데 심해의 괴물이 있을 것 같은 어둠에 갇혀있다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너무 이렇게 깊게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살짝은 예전에도 이렇게 수야님 비슷한 그런 비슷한 정서를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내 일이 아닌데 상대방의 문제나 고민에 대해서 내가 괜히 막 지나치게 몰입하고 막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신경 쓰고 그 사람 일을 신경 쓰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 몇 번.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이 해결을 해요. 뭐가 됐든. 자기 스스로가 됐든 자기 주변 저기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백날 걱정해봐야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그러니까 방전을 시킨다고요. 괜히 힘을 뺀다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였어. 아까 제가 비누방울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그 비누방울 같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누방울끼리 만나면 금방 안 터지잖아. 그게 잘 합쳐지고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좀 두려움을 좀 한층 내려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고, 저랑도 통화 몇 번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라도 약간 좀 내공을 쌓으시면 어떨까. 또래 분들하고도 가끔 또 합방을 하시든 뭘 하든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즐기시면서 할 때도 종종 있잖아요. 뭔가 나름대로 수야님도 본인만의 경험치를 차근차근 쌓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답변이 저도 이거 뭐지 싶었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그 상황에 맞춰서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노력했고, 그러면 우리 또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숯불님들한테 오늘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느낀 점도 괜찮고요. 간단하게 해주셔도 돼요. 오늘 나랑 전대해서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우리 숯불님들도 좋았을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다음에 또 언제든 만날 수 있으니까 저희 또 그때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럼 미리 마음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일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복잡하실 수도 있겠네요. 특히 이런 고민을 가지셨으니까. 우리 채팅방에서 여러분들 메시지 하나하나 같이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요. 스피치 훈련도 필요할 때는요. 저 사람이 무대 위에 쓴다니까? 뮤지컬 활동을 한다니까요. 그 말인즉슨 팔색조의 매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자기 안에 갇혀진 그것만 다 깨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내 삶에 잠시 스쳐갈 천사일지